한국공인회계사의 주관 FAT 1급 제18회 실기 기출문제풀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스타패션의 회계 관련 기초정보는 입력되어 있다. 자료 설명을 참고하여 평가 문제를 수행하시오. 1번 계정과목 추가 및 적용 등록 자료 설명. 주식회사 스타패션은 의류 디자인과 관련하여 무형자산으로 디자인권을 등록하여 회계 처리하려고 한다. 평가 문제. 236 면허권을 디자인권으로 수정하여 등록하고 현금 조교와 대체 조교를 등록하시오. 현금 조교 1번에 디자인 등록 시 등록비용 현금 지급, 대체 조교 1번에 디자인 등록 시 등록비용 보통예금 지급. 이 문제는 계정 감옥 및 조교 등록 메뉴에 코드번호 236 면허권 계정을 디자인권으로 수정하는 문제인데 적색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컨트롤 F1을 눌러야만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교 등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초기 화면에서 전체 메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기초정보관리의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을 클릭합니다. 무형자산을 수정 등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산을 클릭을 하고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여기에 무형자산이 있습니다. 더블클릭. 236 면허권입니다. 계정 과목이 흑색 계정 과목이 있고 적색 계정 과목이 있는데 흑색 계정 과목은 그냥 수정하면 되지만 적색 계정 과목은 컨트롤 F1 키를 이용하여 수정해야 됩니다. 컨트롤 F1 디자인권 엔터 엔터. 현금 조교 1번에 디자인 등록 시 등록 비용 현금 지급 엔터. 대체 조교 1번에도 디자인 등록 시 등록비용 보통 예금 지급 엔터 엔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코드 번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같이 번거롭게 할 필요 없이 이 코드에다가 코드 번호만 치면 됩니다. 여기다가 236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드 번호가 나오게 되면 코드 번호로 계정 과목을 수정하기 바랍니다. 2번 전기분 재무제표의 입력 수정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 제5기, 제4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 설명. 1번 스타패션의 전기 5기가 전기입니다. 재무제표는 2월마다 등록되어 있다. 전기 제5기분 손익계산서 검토 결과 입력 오류를 발견하였다. 평가 문제는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수정하시오. 4기가 전기가 아니고 5기가 전기가 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비교했더니 급여가 1억 1,000만원인데 거기에는 1,100만원이 입력돼서 수정해야 되고 또 법인세 등 200만원이 누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클릭합니다. 급여 1,100만원을 1억 1,000만원으로 수정합니다. 110 플러스 엔터. 법인세가 누락됐습니다. 여기다가 법인세 200만원 2 플러스 엔터. 이렇게 손익계산서만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창을 닫고. 3번 거래처별 초기월 등록 및 수정입니다. 미지급금 명세와 장기차입금 명세가 있습니다. 자료 설명. 주식회사 스타패션의 전기분 재무제표는 2월마다 등록되어 있다. 평가 문제는 미지급금과 장기차입금에 대한 초기월사항을 입력하시오. 이 문제는 거래처별 초기월 메뉴에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거래처별 초기열 메뉴를 클릭합니다. 미지급금 계정 코드에 F2키 또는 더블 클릭을 합니다. 광고 나라 70만원 700 플러스 엔터. F2 오피스 80만원. F2 모터 100만원. 그리고 장기 차입금을 클릭합니다. 비활성화되어 있죠? 이 장기 차입금은 더블 클릭을 합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 새로운 창이 나옵니다. 코드 번호는 98005, 만기 일자는 2020-0630, 차입금 번호 없고 금액은 1000만원 10 플러스 엔터. 이자율도 없고 최초 차입일이 있습니다. 최초 차입일은 2015-0701. 이렇게 차입금 상세 등록에는 비고에 나와 있는 사항만 등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98014 우리은행 차입금 만기일자는 2020-0831. 금액은 2000만원. 역시 최초 차입일만 변경하면 됩니다. 2015-0901 엔터. 이렇게 보조창에 이 입력을 할 때는 X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ESC 키를 누릅니다. ESC를 누르면 거래처별 초기열 메뉴로 되돌아오게 돼서 이렇게 기업은행 한 건 1000만원, 우리은행 한 건 2000만원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처별 초기열 창을 닫습니다. 거래자료 입력으로 증비에 의한 전표 입력입니다. 일반 영수증 만원인데 수입 인지 대금입니다. 자료 설명은 신한은행에서 수입 인지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인지를 붙였다. 거래자를 입력하시오. 수입 인지는 세금과 공가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대변의 현금 만원. 만약에 이 문제에서 수입 인지가 아니고 수입 증지였다면 지급 수수료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합니다. 지급 수수료. 더존에서는 지급 수수료고 K랩 프로그램에서는 수수료 비용이 됩니다. 더존 아이플러스에서는 지급 수수료 계정 과목이고 K랩 프로그램에서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수입 증지란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등본 등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때 지급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3월 11일 출금전표 1번 세금과 공가 FAT 1급은 500번대 즉 제조원가가 없습니다. 모두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금액은 만원. 문제 2번 통장 4번에 의한 거래 입력입니다. 보통예금 신한은행 거래 내역인데 3월 18일 날 찾았습니다. 30만원을 찾았네요. 출금이겠네요. 자료 설명은 주식회사 코디 의류에서 상품 300만원을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10%를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차하여 지급하였다. 거래자를 입력하시오. 상품 300만원을 매입하기로 한 것은 붕괴가 없습니다. 계약금 10%면 3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죠. 차변의 선급금, 대변의 보통예금이 되는 겁니다. 차변의 선급금 30만원, 대변의 보통예금 30만원인데 선급금 채권 채무이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를 적고 보통예금, 예금에 대해서도 거래처 코드를 적어야 됩니다. 3월 18일 차변의 선급금
거래처 코드 플러스 코디 의류, 코디 3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103 플러스 신한은행 보통예금이죠. 엔터. 30만원 엔터. 3번 받을 어음의 만기 결제입니다. 금액은 780만원. 자료 설명. 주식회사 홍익패션의 외상대금으로 발행한 전자어음이 만기가 되어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에서 인출되었다. 평가 문제는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하시오. 먼저 분개를 하게 되면 차변에 지급어음 780만원, 대변엔 당좌 예금 780만원입니다. 채권 채무와 예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적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급어음 계정에 대해서는 F11 기능 모음에 가서 자금관리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3월 24일 차변에 지급어음 플러스 홍익패션 780만원, 대변에 당좌예금 102 플러스 국민은행 7800 플러스 엔터. 지급어음 계정과 받을어음 계정은 자금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금관리는 기능 모음에서 자금관리를 선택하면 되는데 자금관리가 F3입니다. 그래서 지급어음 계정에서 바로 F3을 클릭을 해도 됩니다. 어음 상태 3은 결제고 4는 회수인데 지급어음 결제이죠. 그래서 결제가 되겠습니다. 어음 번호는 F2키를 눌러도 되고 어음 번호에서 더블 클릭을 해도 됩니다. 홍익패션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조교에 결제가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번 대손의 발생과 설정입니다. 사용증입니다. 자료 설명을 보게 되면 4월 10일 주식회사 호영패션에 위차용증을 받고 빌려준 대여금이 주식회사 호영패션의 파산으로 회수 불능하게 되어 대손 처리하려고 한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빌려준 돈이죠. 2016년 1월 10일날 빌려줬는데 원금은 2016년 3월 30일에 상환하기로 했어요. 1년 이내이기 때문에 단기 대여금 2천만원이었습니다. 대손 처리하기 때문에 대변엔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고 차변엔 기타의 대손 상각비가 되겠습니다. 대여금, 미수금, 선급금 등은 기타 채권으로서 대손 처리할 때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처리하고 외상 매출금이나 받을 어음은 대손 상각비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단기 대여금에 대해서는 거래처 코드를 입력해야 됩니다. 4월 10일 차변에 기타의 대손 상각비 2천만원, 대변에 단기 대여금 거래처 적어야죠. 플러스 호영 패션 2천만원. (5번) 신용카드 매입 자료에 의한 거래 입력입니다. 자료 설명을 보게 되면 매출처의 매장 확장 축하 선물을 구입하고 대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접대비죠. 접대비는 불공 매입사항입니다. 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면 불공 매입으로 처리하지만 신용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일반 점표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차변의 접대비 66만원, 대변엔 카드 결제이기 때문에 미지급금 66만원입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매출처가 아니고 종업원들, 직원의 축하 선물로 주기 위해서 구입했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때문에 카과 매입으로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4월 20일 차변의 접대비,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66만원, 대변의 미지급금, 거래처 코드 플러스 삼성카드입니다. 66만원 엔터. 6번 통장 4번에 의한 거래 입력입니다. 입금 전표가 있는데 정기예금 찾으신 거래 내역 해서 정기예금 3천만원, 이자소득 100만원 해서 3,100만원을 보통예금 신한은행 계좌에 송금을 한 내역입니다. 그래서 보통예금에 이렇게 입금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 설명입니다. 1. 정기예금을 만기 해지하고 외환은행으로부터 받은 입금전표이다. 입금전표 받았죠? 2. 정기예금의 원금과 이자 수령액은 신한은행 보통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단 법인세 등의 원천징수세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자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원천징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선 무시하라는 얘기입니다. 차변에 보통예금이 되고 대변엔 정기예금이 감소하고 이자 수익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아까 이 정기예금 3천만원 있었죠. 정기예금 3천만원 감소하고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이자 수익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예금 신한은행 통장으로 계좌 이체했기 때문에 여기 3,100만원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3,100만원이 되는 겁니다. 보통예금과 정기예금은 거래처 코드를 적어야 됩니다. 4월 30일 차변에 보통예금 103 거래처 코드 적어야죠. 플러스 신한은행 3,100만원 대변에 정기예금 정기예적금 거래처 코드 적어야죠. 플러스 외환은행 3천만원 대변에 이자 수익 100만원. 문제 3번은 부가가치세 관련 문제입니다. 주식회사 스타패션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거래자를 입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1번 과세 매출 자료의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입니다. 거래 명세서입니다. 자료 설명 상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이다. 대금 중 300만원은 자기압수표로 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평가 문제 거래 명세서에 의해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복수거래 키를 이용하여 입력하라. 분명히 두 가지이기 때문에 복수거래 키를 이용합니다. 2. 전자세금계에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하여 발급 및 전송하시오. 단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 및 전송 일자는 고려하지 말 것 이랬습니다. 이 문제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거래 유형은 과세 매출 11번이 되고 품명은 복수거래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에 공란으로 두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고 분계 유형은 혼합이 됩니다. 혼합이 돼서 차변의 현금은 300만원이 되고 잔액은 외상 매출금이 되는 겁니다. 매입 매출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7월 10일 유형은
과세 매출 11번이 되고 품명은 두 종목이니까 복수거래를 클릭합니다. 아우터 수량 50개 단가 10만원, 슬림 팬츠 수량 20개 단가는 5만원, 확인을 클릭합니다. 거래처 플러스 밀라노,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문제니까 여기에 전자 입력을 하면 안됩니다. 엔터. 분계는 혼합 3번입니다. 차변의 현금 101, 300만원 3 플러스 엔터. 또 차변의 외상 매출금 108, 360만원 플러스 엔터.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 및 전송하려면 전체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2번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클릭합니다. 기간은 7월 10일 0710 엔터. 미전송 상태이죠. 체크를 하고 전자 발행을 클릭합니다. 이 화면에서 확인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전자세금 계산서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발행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가 발행되었다고 나왔죠? 확인. 전자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되면 국세청에 전송을 해야 되는데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란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교육용 전자세금 계산서 화면이 나오는데 로그인을 클릭을 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죠? 그거는 국세청 신고 상태에 체크를 해야 됩니다. 현재 미전송을 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전송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매출을 조회합니다. 미전송 상태이죠. 전자세금 계산서 우측 하단에 발행이 있습니다. 여기도 발행이 있습니다. 발행을 클릭을 하게 되면 발행이 완료되었다고 메시지가 떴죠. 확인. 전송이 제대로 됐나 확인하려면 이 전송 성공을 체크하고 매출을 조회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작성일자 7월 10일 밀라노 발행 전송 성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을 닫고 전자세금 계산 발행도 창을 닫습니다. 2번 매입거래 문제입니다. 자료 설명을 보면 회사 창립기념일을 맞이하여 전 직원 회식을 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이다. 매입세 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다. 직원 회식비입니다. 직원 회식비이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로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카과 매입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품명은 회식비고 공급가액은 30만원, 부가세 3만원, 거래처는 한우소고 분계 유형은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변 계정 과목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7월 15일 카우가 매입 57번이 되고 신용카드 물음표를 클릭하면 신한카드가 있습니다. 확인, 또 확인. 품명은 회식. 공급가액은 카과나 현과일 때는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적습니다. 여긴 공급대가가 33만원입니다. 33만원 입력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30만원과 3만원이 분리되어 입력이 됩니다. 거래처 플러스 한우. 분계는 카드이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매입일 때는 반드시 적요를 확인해 봅니다. 회식이죠. 그래서 상품이 아니고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800번대 판매관리비. 3번 매출거래 문제입니다.
전자계산서를 발행했기 때문에 면세 매출이 되겠습니다. 자료 설명. 면세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은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단 본거래하나여 당사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한다고 가정한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즉 전자계산서 발행을 이미 한 걸로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계산서이기 때문에 면세 매출이 되고 품명은 패션 잡지고 공급가액 80만원 부가세 없습니다. 거래처는 노년 의류가 되고 전자세금에 전자입력을 표시해야 되고 분계 유형은 혼합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예금에 입금받았기 때문입니다. 7월 21일 유형은 면세매출 13번, 품명은 패션 잡지, 공급가액은 80만원, 거래처는 노년의류입니다. 노년의류. 전자세금 계산서 전자입력 하라 그랬죠. 1번입니다. 분계는 혼합 3번이 되겠습니다. 차변에 보통예금 103, 금액은 80만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품 매출은 노년의류가 맞지만 보통예금은 노년의류가 아닙니다. 거래처를 바꿔줘야 됩니다. 신한은행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신한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신한은행이 뜹니다. 신한은행 확인 엔터. 요렇게 이 보통예금일 때는 반드시 거래처를 은행, 신한은행으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4번은 매입거래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과세매입 아니면 불공매입입니다. 자료 설명을 보면 대표이사 이명성의 자택에서 사용하기 위한 안마의자를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대금은 8월 말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대표이사 자택에 쓰는 거죠. 이거는 불공매입이 됩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불공매입사항이기 때문에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대변엔 미지급금입니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기 때문에 불공매입이 되고 품명은 안마의자고 공급가액은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래처는 3개로 주식회사고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전자입력을 표시하고 불공제 사유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입니다. 그리고 분계 유형은 혼합이 되겠습니다. 차변에 상품을 가지급금으로 바꾸면서 거래처를 이 명성으로 교체해야 됩니다. 대변엔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8월 3일 유형은 불공매입 54번이 되고 불공제 사유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2번이 되겠습니다. 선택. 품명은 안마의자, 공급가액은 160만원이죠. 1600 플러스. 거래처는 3개로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전자입력 1번, 분계는 혼합 3번이 되겠습니다. 차변에 상품이 아니고 가지급금, 거래처 바꿔줘야죠. 이명성,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 1760 플러스 엔터. 여기서 중요한 건
거래처가 3개로 주식회사지만 가지급금은 이명성 대표이사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5번 매출 거래입니다. 카드 매출이네요. 자료 설명. 여성 정장을 오수정에게 판매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이다. 평가 문제는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카드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할 것. 거래 유형은 카과 매출이 되고 품명은 여성 정장입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 22만원을 적습니다. 22만원 적고 엔터를 치면 20만원과 2만원이 분류가 됩니다. 거래처는 오수정, 그리고 분계 유형은 카드가 되겠습니다. 8월 16일 유형은 카과 매출 17번이 되고 신용카드를 선택합니다. 우리카드 확인, 또 확인. 품명은 여성 정장, 공급가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22만원을 적고 엔터를 치면 됩니다. 오수정이죠. 오수. 카드니까 분계해서 카드를 선택합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계를 보게 되면 외상 매출금은 우리카드가 되고 그리고 상품 매출은 오수정이 되는 겁니다. 6번 매입 거래인데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과세 매입이냐 불공 매입이냐를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자료 설명. 업무용 노트북을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과세 매입입니다. 결제는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차변의 비품, 대변엔 당좌 예금이 되겠죠. 매입 매출자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거래 유형은 과세 매입입니다. 품명은 노트북, 그리고 거래처는 서울 PC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전자입력을 표시하고 분계는 혼합이 되겠습니다. 차변에 상품이 아니고 업무용 노트북이기 때문에 비품으로 바꿔주고 대변엔 상자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을 감소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거래처가 서울 PC지만 당좌 예금에는 거래처를 국민은행으로 변경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8월 30일 유형은 과세 매입 51번이 되고 노트북, 공급가액은 150만원, 거래처는 서울 PC입니다. 서울 PC.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니까 전자입력 1번이 되고 분계는 혼합 3번입니다. 품명은 노트북이기 때문에 계정 과목은 상품이 아니고 비품이 되겠습니다. 비품. 그리고 대변에 당좌예금 102. 금액은 165만원. 중요한 건 이 분계에 가서 여기 지금 서울 PC로 되어 있죠? 서울 PC가 아닙니다. 당좌 예금일 때는 예금은 거래처 은행을 적어야 됩니다. 여기선 국민은행입니다. 국민은행. 엔터 해서 이렇게 보통 예금이나 당좌 예금일 때는 반드시 거래처 코드 번호를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7번 부가가치세 신고세에 의한 회계 처리입니다. 보통은행 거래 내역을 봤더니 8월 22일 날 맡기신 금액 입금이 되어 있네요. 261만 3,250원이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 설명을 보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신한은행 보통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
부가세가 환급받았네요. 평가 문제는 6월 30일에 입력된 일반 전표를 참고하여 환급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거래처 코드를 입력할 것. 일반 전표 입력 6월 30일 조회했더니 이렇게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미수금, 대변의 부가세금, 자빅이 있었습니다. 미수금을 오늘 받는 거죠. 그러니까 6월 30일 날 조회했을 때 환급세액 미수금이 261만 3,250원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오늘 8월 22일 날 보통예금에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차변에 보통예금이 되고 대변엔 미수금 261만 3,250원이 감소하는데 보통예금도 거래처 코드를 입력해야 되고 미수금도 거래처 코드를 입력을 하라고 했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6월 30일을 조회합니다. 조회했더니 여기 미수금이 261만 3,250원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8월 22일 0822 차변에 보통예금 103 거래처는 신한은행이죠. 신한 금액은 2613250 엔터 대변에 미수금 거래처 적으라 그랬죠. 플러스 구로세무소 2613250 엔터. 문제 4번 결산입니다. 1번 기타 결산 정리상 수동 결산입니다. 자료 설명. 주식회사 스타패션은 소모품 구입 시에 자산으로 처리하고 결산 시 비용으로 대체하고 있다. 2016년 말 소모품 미사용액은 130만원으로 확인되었다. 구입할 때 자산으로 했다면 소모품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결산 때는 비용으로 해야 되죠. 사용액만큼. 차변에 소모품 비 그리고 대변에 소모품인데 사용액이 안 나와 있습니다. 미사용액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액을 알아보려면 구입한 가격을 알아야 되는데 구입한 가격은 합계 잔액시장표 12월 31일 소모품 금액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했더니 350만원이 소모품 구입액입니다. 그래서 구입액 350만원에서 미사용액 130만원을 차감을 하게 되면 소모품 사용액은 220만원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액을 소모품비로 처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차변의 소모품비 220만원, 대변엔 소모품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합계 잔액시장표는 전표입력장부에도 있고 결산재무제표에도 있습니다. 어느 곳을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합계 잔액시장표를 클릭합니다. 12월 31일 여기 소모품이 350만원이 있습니다. 잔액에 350만원 소모품 구입시 자산처리법이죠. 그러면 결산 때는 사용분만큼은 소모품비로 바꿔줘야 되는데 아까 미사용액이 130만원 그랬습니다. 그래서 130만원을 뺀 잔액인 220만원이 소모품비가 되는 겁니다. 2번 결산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결산입니다. 자동결산은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금액만 입력한 후에 전표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기말상품 재고액은 5,400만원 그리고 감가상각비, 건물, 차량, 비품 그리고 무형자산 상각비 100만원을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을 클릭합니다. 01, 12 도소매업이기 때문에 상품 매출 원가이기 때문에 코드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확인.
먼저 기말 상품 재고액 5,400만원, 그리고 감가상각비가 있죠. 여기 감가상각비에서 건물이 200만원, 차량이 80만원, 비품이 60만원입니다. 그리고 무형자산 상각비가 있죠. 영업권이 있습니다. 무형자산 상각비가 여기 영업권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100만원 1 플러스 엔터. 자동 입력이 끝나면 여기 전표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해야 됩니다. 전표 추가. 예. 확인. 자동 입력에 대한 분개가 됐나 확인하려면 결산자료 입력을 창을 닫고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 가게 되면 이렇게 상품 매출원가, 감가상각비, 그리고 무형자산상각비가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을 닫고. 문제 5번 자료 조회입니다. 1번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기간 1월에서 3월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수와 공급가액으로 오른 것은, 이것은 세금계산서 합계표 공급가액이기 때문에 매출을 클릭해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2번 재무상태표 조회. 부채 비율은 타인 자본의 의존도를 표시하며 기업의 건전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주식회사 스타패션의 전기 제5기 말의 부채 비율은 얼마인가? 부채 비율은 부채 총계 나누기 자본 총계 곱하기 100입니다. 세금 계산서 합계표와 재무상태표를 조회하겠습니다.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클릭합니다. 1기 예정이니까 01, 03 엔터. 매출 세금 계산서와 매입 세금 계산서가 있는데 매출 세금 계산서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분, 전자외 세금 계산서 발행분이 있습니다. 매입 세금 계산서도 전자세금 계산서 수치분하고 전자외 세금 계산서 수치분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 매수와 공급가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매출 세금 계산서 전자란에 매수는 11매가 되고 공급가액은 1억 3,328만원이 되겠습니다. 창을 닫고 결산재무제표에 재무상태표를 클릭합니다. 12월 제6기인 당기가 있고 5기인 전기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부채 비율을 물어봤습니다. 5기의 부채 비율을 물어봤기 때문에 부채 총계 2억 4,433만 9천원 나누기 자본 총계 9억 7,735만 6천원을 하면 부채 비율이 나옵니다. 0.25, 즉 25%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회 FAT 1급 기출문제 실기풀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